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메디칼 인사이트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혹시 나도 하셨을 유방질환, 그중에서 유방석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님과 윤미향 방사선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방암은 많이들 들어보셨겠는데 유방석회에 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유방석회는 무엇일까요? 네, 유방은 워낙에 유선 조직과 결체 조직, 지방 조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유선 조직에서 바로 모유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유선 조직은 외분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기인데, 이런 분비 기관에서는 분비물 중에 무기물 성분, 특히나 이제 칼슘 성분들이 이제 침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흔히 얘기하는 석회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40세 이후에 검진을 하게 되죠, 보통. 그래서 유방 촬영술에서 이제 하얗게 보이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석회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유가 나오는 출산 이후에 여성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출산 후에 이제 더 흔히 보이겠지만 출산의 경험이 없는 분에서도 이제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저절로 생기는 양성석회가 이제 가장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선염을 앓고 나서 이런 염증 반응에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석회도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유방암이나 상피내암이 만들어내는 그런 악성석회가 되겠죠. 때문에 양성석회인지 악성석회인지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성인지 양성인지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석회가 있는 부위를 그 부위의 조직을 얻어내는 방법이겠죠. 대부분의 양성석회는 몸에 이제 해가 되지 않으니 그냥 경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이제 흔히 있는데요. 근데 악성석회가 의심된다 이렇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부위의 조직을 얻어서 적절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라고 한다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 상처가 많이 남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조직 검사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요, 물론 지금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유방 촬영술에서 보이는 이 석회 부위를 유방 촬영술을 하면서 그 이제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이제 훅이 걸려 있는 그런 바늘을 꽂아서 위치를 잡은 후에 수술방으로 가는 거예요. 수술방에서 그 부위를 절개를 해서 수술적으로 그 부위를 이제 떼어내서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장점이라 그러면 이제 넓은 부위를 떼어낼 수 있으니 정확도가 높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상피내암이나 뭐 유방암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만약에 양성석회라 그러면 너무 이제 과도한 수술을 받게 되는 셈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그 부위, 석회에 있는 부위에 이제 훅으로 된 와이어가 아니라 이제 똑바로 된 그냥 바늘을 꽂아서 바늘을 뽑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 부위에 대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이제 주로 이용하죠. 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정확한 검사를 하려면 상처를 많이 내야 되고 상처를 덜 내려면 애써한 검사 결과가 비교적 정확하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입체 정의 생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검사법은 또 아쉽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확인을 또 해보고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원리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유방 촬영술에서 보이는 석회이기 때문에 촬영술을 하면서 이제 입체적으로 위치를 잡습니다. 이게 막 7.5도씩 이렇게 움직여서 한 15도 각도에서 이제 위치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후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는 거죠. 바늘이 들어가서 그 위치에 있는 조직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소 마취를 해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석회를 또 정확히 또 타겟팅해서 얻어낼 수 있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그런 검사법이고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옆에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내쉬게 되는데요. 시술 시간도 짧고 상처 부위도 적고 국소 마취로 부담도 덜한 진단법이 있었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조직 검사가 필요할 시 말씀하신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단법이 발전한 만큼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유방암의 수술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유방암에 대한 이제 수술 보고는 이제 1896년, 지금으로부터 한 125년 전에 이제 윌리엄 할스테드라는 분이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처음 보고를 했죠. 그럼 뭐 엄청납니다. 이렇게 유선 조직과 대흉근, 소흉근을 다 절제하고 이 피부에 부족한 부위가 있으니까 이제 뭐 다리라든지 이런 데서 피부를 또 이식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수술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수술이 점점 이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이제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변형된 수술. 그래서 이제 유방을 전 절제하긴 하지만 피부 이식을 요하지는 않는 그런 수술로도 또 발전을 또 했고요. 최근에는 발전을 계속 거듭해서 이제 유방 보존술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종양 성형술이라는 이런 수술을 통해서 모양이 나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교정을 하면서 이런 성형 수술의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유방 수술도 이제 하게 됐고, 최근에는 각광받고 있고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제 로봇 수술입니다. 이렇게 로봇 수술은 보통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제 한 4cm 정도, 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겠죠. 겨드랑이 쪽이니까 4cm 정도의 이제 절개창을 놓고 로봇 팔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죠. 확대된 장면으로 보니까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팔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 안쪽과 위쪽 이런 부분에 로봇 팔이 미쳐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회복하는 정도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훨씬 덜하고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이런 것 말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유방암을 또 치료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나 뭐 냉동 치료 이런 것들도 이런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되고 있죠. 그 결과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 봐야겠죠. 네. 치료 기술과 함께 환자에 대한 심리적인 배려가 동반이 된다는 사실에서 의료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도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 X선 검사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방 압박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게 돼서 놀랐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방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밀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런 차이를 극대화해서 볼 수 있는 고대조조 영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방을 2차원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2차원이면은 종이와 같은 판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압박에 대한 통증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유방이 납작해질수록 내부가 잘 보이기 때문에 작은 석회화나 암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양도 줄고 대조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압박은 굉장히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시는 환자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환자분뿐만 아니라 사실 검사자인 우리도 다소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병변이 안쪽에 있으면 검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으면 그걸 억지로 당겨서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길고 검사자와 환자분도 굉장히 힘드시고요. 그리고 또 간혹 환자분이 검사실에 들어오자마자 과호흡에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얼굴이 창백하고 어지럼을 호소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긴장하지 않게 진정시켜 가야 되고 또 왜 압박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증이 덜한 각도가 들어가는 압박판이 개발됐습니다. 옛날 압박판은 이렇게 바로 딱 수직으로 누른 압박판이었는데요. 요즘은 압박판 앞쪽이 싹 기울어지는 압박판이 발전이 돼가지고 환자분들도 훨씬 예전에 비해서 압박이 덜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유방 석회와 유방암 검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분들의 연구와 노력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